학이 시습지면 부려 여러하라. 배우고 때로 익히면 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라는 공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합격의 압박에서 잠시 벗어나 고민 중에서 시험 공부를 하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즐거운 마음가짐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합격은 내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책상에 앉아 열심히 공부하는 수험생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기는 여러분들의 허전한 마음과 부족한 점수와 합격의 꿈을 메꿔드리는 내 꿈 전문 방송 네가랜드를 꿈꾸는 라디오고요. 저는 메꾸라 DJ 쫑디 이종호입니다. 지난번 방송에 이어서 이제 무려 7회 방송입니다. 장안의 화제인데요. 오늘도 아주 역시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깜짝 놀라실 겁니다. 저는 이 메꾸라 섭외력에 감탄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일단 깜짝 놀라실 준비하시고요. 명불허전 민법의 최대 교수님과 언제나 즐겁고 유쾌하게 강의해 주시는 나이스 브라보 김상진 교수님 두 분을 모시겠습니다. 와. 일단 교수님들 김상진 교수님부터 간단히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카메라 어디를 보고? 이게 라디오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라디오요? 예, 라디오. 화면 안 나오나요? 화면 나오긴 하는데 네. 라디오라고 생각하시고 라디오예요? 편안하게. 예. 안녕하십니까, 중개사법 강의하는 김상진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메가랜드에서 민법 강의하는 최희대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울성대. 진짜 모시기 힘든 두 분을 갖다가 모시고 이렇게 메꾸라를 진행하게 됐는데 일단 지난 방송 한번 들어보셨나요? 예, 했던 거. 예. 어땠어요? 뭐 다들 이제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그 고상철 교수님, 박수영 교수님, 그다음에 우리 공법 이상원 교수님, 그리고 또 우리 민법의 서신 교수님, 다 열심히들 다 좋은 말도 많이 해주시고, 굉장히 저도 많이 유익한 정보도 많이 얻었고, 특히 또 MC께서 아주 능숙한 MC 진행을 하셔가지고 아주 저는 전문 방송 보는 줄 알았어요. 방송국 그걸 보는 듯한 느낌. 재밌었어요? 어쨌거나 재밌었습니다. 오늘 더 재밌게 해주실 자신 있나요? 저는 자신 없는데요. 자신 없어요? 워낙 훌륭하신 분이 많이 계셔가지고 저는 그냥 옆에서 그냥 바람막이 정도만. 아닙니다. 오늘 기대가 큽니다. 기대하지 마시고. 우리 최희대 교수님 지난 방송 보셨나요? 네, 다는 못 봤는데 1회에 조금씩 다 봤는데 재밌게 봤어요. 재밌겠어요? 선생님들 뭐 강의실 외에서 밖에서 하시는 얘기 재밌게 잘 들었고요. 뭐 그거 듣다 보니 저는 또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걱정 상당히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걱정되시죠? 네. 근데 뭐 편안하게 개인적으로는 저 최희대 교수님과 같이 하게 돼서 무한한 영광. 저도 이런 구도가 잘 나오지 않아요. 네, 그럼요. 이런 구조가 잘 나오지 않아서 저는 오늘 개인적으로 거는 기대가 큽니다.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기대가 아니고 희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번 회차는요 이런 개그가 많이 나올 거예요. 긴장하시고. 상진 교수님이 최희대 교수님을 섭외를 적극 추천했다고. 두 분 서로 친하십니까? 굉장히 친합니다. 얼마나 친하시죠? 가장 최근에 오늘 말고 가장 최근에 본 게 언제죠? 가장 최근에요? 예. 가장 최근에? 예. 한 10년 됐을까? 아니죠. 우리가 저걸 하지 않습니까? 제가 정확하게 얘기하면 1년 전에 이 종로 스튜디오에서 저희가 촬영이 있어서 왔을 때 우리 김상희 선생님이 수업하는 날이어서 우연히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공적인 중간에 한 번도 안 봤어요. 공적인 얘기고 사적으로는 12년 정도의 우리 저기에서 두 분 전화 통화한 지는 얼마나? 전화번호를 제가 모르죠. 근데 굉장히 친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한 6년 전에 전화 통화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뭐 때문에 전화하셨어요? 그때 우연하게 그 천호동에서 그 위아래 층에서 강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같은 학원은 아니고. 그래서 천호동 위에 에듀리 있고 그랬던 거죠. 에듀나인 에듀리 있었네. 그래서 쉬는 시간에 자주 만났었거든요. 우연하게 만나서 그래서 그때 처음 뵀죠. 그때 처음 뵀나요? 그렇죠. 저는 TV로 항상 보고 있어가지고. 그 전에 말씀으로 많이 들었는데 저는 명성을 항상 듣고 있어가지고 저는 처음 봤을 때 연예인을 뵙는 듯한 그런 느낌. 그래서 저는 굉장히 친숙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별로 이렇게 친한 것 같지도 않은데 왜? 친하죠. 엄청 친하죠. 왜 최희대 교수님을 갖다가 추천하신 거예요? 제가 평소에 또 이제 우리 최희대 교수님을 또 흠모한다. 흠모한다. 왜 흠모하시죠? 존경한다. 왜 존경하시죠?
잘생겼잖아요. 잘생겨서. 네. 물론 이제 그 서수진 교수님이나 잘생긴 분도 많이 계신데 또 다른 칼라의 그 서수진 잘생긴 교수님하고 친하시잖아요. 서수진 교수님은 제가 가고 싶은 학교를 졸업해서 개인적으로 또 어디 가고 싶으셨어요? 네? 어디 가고 싶으셨어요? 서울 내셔널 유니버시티라고. 서울대 가고 싶으셨구나. 얼마 전에 메달 TV에서 우리 최희대 교수님을 한번 파헤쳐 보자라고 해서 이렇게 올라온 영상인데 혹시 못 보셨나요? 네, 전 못 봤습니다. 예, 평소에 유튜브 메가랜드 영상 잘 안 보십니까? 유튜브 자체를 잘 안 봅니다. 유튜브 자체. 거기서 이제 파헤쳐를 보려고 했는데 별로 파헤치지 못해서. 근데 우리 최희대 교수님 궁금해하시는 시청자들, 청취자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살짝 우리 최희대 교수님이 정보를 좀 이렇게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뭐 제가 아는 거는 일단 첫 번째 혈액형. 전형적인 A형이죠. A형입니까? 네. 그 소심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MBTI 검사는 해보셨나요? 해본 적 없습니다. 뭐일 것 같아요? 전 뭐 해본 적이 없어서 그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아까 잠깐 들은 게 EI 뭐 이렇게 있다고 하는데 뭐 내형, 외양 뭐 이런 거. 뭐 거의 뭐 은둔형 외톨이라서 은둔형 외톨입니까? I 정도. I 정도. 그러면 취미는 어떤 취미를 가지고 계십니까? 취미는 뭐 특별한 건 없고요. 야구 보는 거. 우리 또 하는 건 못 하니까 보는 것만. 야구 보는 거. 좋아하는 팀은? LG 트윈스. LG 트윈스. 얼마나 팬이었죠? LG 트윈스가 처음에는 MBC 청룡으로 시작했는데 그렇죠. MBC 그때부터 원년부터 좋아했죠. 그럼 지금까지 계속 쭉 이어오신 거고? 네, 좋아하죠. 최근에 야구 본 거는 이제? 지난주 일요일날 잠실 가서? 일요일날 야구 보고 왔습니다. 졌어요. 이번에 우승 확률 몇 프로라고? 우승 확률은 뭐 30-40%. 높지 혹시 않고. 그 한국 시리즈에서 LG 트윈스가 진출한다면 보러 갈 의향이? 근데 그 표 구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요번에도 겨우겨우. 그것도 제가 또 인터넷 이런 쪽에 밟지 못해서 결제를 또 못해요. 인터넷 결제를 못 하십니까? 해본 적이 없어요. 쇼핑 이런 것도 안 합니다. 저는 쇼핑은 직접 가서 하고요. 가도 안 돌아다닙니다. 취미는 그럼 야구 보는 게 거의 뭐 야구를 매일 보시는 거죠, 그죠? 경기 있는 날. 일이 있으면 못 보죠. 예를 들어 뭐 수업이 없다 하더라도 뭐 문제를 내야 된다든지 뭐 작업해야 돼 이러면 못 보는데 그런 거 아니면 보죠. 야구 말고는 그럼 다른 취미는 없어요. 없습니까? 야구도 오로지 보는 것만. 그렇죠. 운동은 전혀 안 하다가 전혀 안 하다가 한 일주일 전부터 좀 걷기 운동을 걷기 좋아요. 걷기 운동 얼마나 걸으세요? 하루에 한 30분? 30분? 매일 걷는가요? 아니 수업이 있으면 또 못 걷죠. 수업 없는 수업 없는데 일주일에 뭐 해봐야 2-3일 합니다. 2-3일 거의 못 하죠. 우리 김남희 교수님 취미. 저요? 취미요? 예, 취미. 취미. 합의. 합의. 취미. 예. 연구하기? 어떤 연구를 하시나요? 갈증나. 컨셉을 제대로 이렇게 잡고 오신 것 같은데. 아니요. 노력하는 연구하는. 취미 별다른 취미라기보다는 항상 이제 우리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전달할 수 있는가. 그거는 이제 우리 사실 일적인. 그거를 이제 저는 재미로 합니다. 그리고 일적인 거 왜 그러면? 일적인 거 왜 취미요? 저는 예전에 야구를 우리 교수님처럼 야구를 이제 저는 삼성 라이온즈 했는데 그때 이제 이만수, 김시진 참 그러다가 이제 양준혁, 그다음에 그다음에 누구죠? 강기웅, 이승엽. 그때까지는 제가 야구를 많이 좋아하고 그랬는데 이승엽 선수 뒷부분부터는 잘 모르겠어요. 유중일 감독 정도? 그렇죠. 뭐 그렇고. 그래갖고 지금은 취미가 이제 별로 딱히 없어요. 야구를 뭐 이렇게 예전처럼 막 이렇게 진짜로 지금 교수님처럼 그걸 하면 좋은데 그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어린 시절이 좀 궁금한데. 어린 시절이요? 예, 우리 상현 쌤은 어떤 아이였습니까? 저요? 학교 다닐 어릴 때 꿈 많은 아이? 꿈 많은 아이. 뭐가 되고 싶으셨어요? 장래희망. 저는 이제 그냥 범죄 없는 세상, 범죄 없는 세상을 진짜 만들고 싶었다 하는 것. 그래서 제가 나중에 커서 꼭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판검사예요. 범죄자들을 소탕을 해서 대한민국을 진짜 깨끗한 나라로 만들고 싶다. 뭐 검사 네, 이런 거예요. 이제 그게 제 꿈이었어요, 평생 동안. 밤 12시에도 마음대로 아이들이랑 다 뛰어놀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진짜 만들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 진짜로. 성격이 외향적이었나요? 뭐 다양한 성격을 갖고 있겠죠, 누구라도. 그래서 외향적인 면도 있을 것이고 또 이제 내성적인 면도 있을 것이고. 친구는 많았어요? 친구들 많았죠. 친구들 많았고 또 팬들도 많았고. 어떤 아이였어요? 클 때는요? 저도 친구들 많고, 네. 예, 뭐 노는 거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했었어요? 네, 그랬죠. 예. 그럼 지금 좀 조용하신 편이잖아요. 그렇죠. 지금보다는 어릴 때 더 활동적이죠. 운동도 많이 했고. 어릴 때는 어떤 운동을 하셨어요? 전 어릴 때 육상 대표였어요. 오, 그래요? 학교에서 제일 빨랐어요. 단거리 100m, 200m. 말은 천천히, 몸은 빨리. 네. 지금 상상이 안 가네요. 네, 제가 제일 빨랐어요. 언제까지요? 저 고등학교 1, 2학년 때까지 학교 대표로 뛰었었어요. 오. 자기랑 다르네. 그러네요. 자기는 다리가 짧잖아. 다리 얘기해줬어요. 뜬금없이. 체인이 무슨 키도 커 보이게 다리도 길고 그러니까. 키가 몇이죠, 키가? 180. 이제 나이 보니까 줄더라고요. 180이구나. 저도 180으로 하루만 딱 살고, 진짜 하루라도 이제 180으로 살고 싶어요. 이게 중학교 때 키여서. 네. 중학교 때 키였어요? 네, 고1 때 키가 좀 거의. 그럼 육상을 그만두게 된 계기라. 그러니까 육상을 제가 전문적으로 한 건 아니었고, 그냥 제일 빨랐어요. 학교에서 하면. 그러니까 대회만 나갔었어요.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육상을 계속 하는 사람이 아닌데도 제일 빨랐다는 거죠. 학교가 이제 육상 학교는 아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학교 구 대회나 뭐 이렇게 시대회 이런 거 있으면 학교 대표로 뛰었었죠. 뭐 성격은 지금보다는 훨씬 더 활달했었나요? 그렇죠. 근데 지금 약간 조용하시잖아요. 그렇죠. 계기가 있었나요? 계기? 뭐 특별한 계기는 없고 골방에 앉아서 공부하다 보니까 사법고시. 그러니까 좀 조용해진 것 같아요. 쭉 지금 이어오신 건가요? 그렇죠. 이게 또 고시라는 게 이게 마음 같아서는 될 것 같은데 안 되잖아. 그러면 침체기도 오고 그러면서 점점 그게 좀 원인이 아닌가. 요즘은 또 한 번씩 뛰어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요즘 100m 완주 못합니다. 100m. 50m 뛰다 쓰러집니다. 못합니다. 정규 코너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정말 많은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이제 우리 몇 프로가 지금 시청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감사드리는 마음을 담아서 아이디를 한 번씩 읽어드리겠습니다. 조금 이제 님은 생략하고요. 제가 빠르게 댓글을 한 번씩 댓글 남겨주신 분들 아이디를 한번 알려드릴게요. 1회 댓글 남겨주신 분들 남지영, 열정, 지민, 러브님, KJ로 시작하시는 맨으로 끝나는 님, 파니, 애플이 TV, 유튜브, 합격가자, 연K, 김미리, 무니무니, 돈인장, 행연한, 니니님이 1회 맥부라 댓글을 남겨주셨고요. 2회는 이해가부터 대박이 났나봐요. 세계여행 가자, 박선진, 허니 LI, 김기호, 지오지오, 하이킵, 코모레, B, 백미정, 정재림, 라라, 정인숙, 달달놈, 탑20 킴, 니니, 송혜수, 송혜리, 솔방울, 연K, 오승아, 무니무니, 로지, 윤재입, 조실장 부동산TV, 이종훈, 윤서연, 권JD, 박선영, 박중근, 최량 설명서, 그리고 펄하고 XOXO로 끝나시는 분 2회 님이 남겨주셨고요. 3회 댓글 남겨주신 분들 정재림, 이기는 습관, 나그네, 엠벨라, 연K, 윤서연, 니니, 어유 하기 싫어, 아이디가 특이하네요. 어유 하기 싫어님, 무니무니, 코모레, 박보이, 박중근님이 3회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4회 댓글 처음 시작하신 분이 이게 진짜 아이디입니다. 그만 때려! 맞고 계신가봐요. 그만 때려님, 유니, 마일로, 김도연, 쿠방님, 아띠, 연희, 최, 김스타, 뿌니인, 양하늘, DMK, 홍승희, 더나인, 아이캔, 니니, 행연안, 결고운, 펄, 엑소로 끝나는 이재상, 두비두밥, 실크, 황순자, 무니무니, 댕댕이, 이곰, 김소희, 임양이, 송혜수, 최주원, 아이캔, 파니 애플TV, 보니타, 이정희님이 4회 남겨주셨습니다. 5회 댓글 남겨주신 분들 이제 마지막입니다.
꼬영주, 김수연, 신슈리, 셸리, 지서희, 수지성, 실크, PK, SGJ, FG, 니니, 김스타, 코모레비, 현배, 여름, JOUNG, 문나영, 전희 최, 미현이, 행연한, 두비두바, 오뚜기님은 저한테 2,000원을 쏴주셨어요. 진짜 2,000원 쏴주셨습니다. 예, 그걸로 커피 마시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돈은 제 것만 보내도 됩니다. 저희도 제작비로 다 있으니까 돈은 안 보내셔도 됩니다. 잘못 보내신 것 같은데 오뚜기님 2,000원 감사드리고요. 댕댕이님, 더 나인, 미스터 성, 김현하, 성미, 예삐님. 우리 박수 한 번만 좀. 예. 여기도 댓글 좀 많이 남겨주시면. 저기 2,000원 보내시려면 예. 제 계좌로 이렇게 밑으로 자막이 나올 텐데. 그러니까. 네? 제 계좌, 신한은행으로. 네?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팟빵 댓글에는요. 아니야나 그런데. 이거 저기 저기 가수 이렇게 저거 한 것 같아요. 아세요 혹시? 아니야나. 그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굿이즈 굿님. 합정 고깃집님. 고깃집, 합정에서 고깃집 하는 사장인 것 같네요. 네, 루카스 나인님이 팟빵에다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그냥 네이버에서 팟캐스트로 들어오지 않으셔도요. 메가랜드를 꿈꾸는 라디오 검색창에 치시면 팟빵으로 바로 연결되더라고요. 제가 오늘 확인해 봤으니까. 메가랜드를 꿈꾸는 라디오만 검색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아주 민감한 주제를 한번 다루어보는 시간. 메가랜드의 뒷담화 시간인데요. 주제는요. 억대 연봉. 공인중개사 정말 일반 직장인보다 더 나을까라는 주제입니다. 요즘 이제 20대부터 은퇴를 앞두고 계신 분들까지 남녀노소 구분 없이 정말 많은 분들이 공인중개사라는 직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그리고 중개사에 관심을 갖는 이유 자체도 이제 누구나 할 수 있는 직업이라는 점도 있지만 수입이 좀 높다라는 점이 있었는데, 실제로 공인중개사 직업이 수입이 많은지, 평균적으로 도대체 얼마나 벌지, 일반 직장인보다 안정적이긴 한지, 더 나은 직업인지, 이런 거를 또 일선에 우리가 강의를 쭉 한번 해왔었으니까 공인중개사 억대 연봉 과연 일반 직장보다는 나을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요. 일단 미리 말씀드립니다만은 메가랜드의 회사 정책과 아무 관계 없으며 교수님들 사견, 그리고 저 DJ 사견임을 미리 밝히는 바입니다. 자, 그러면 공인중개사 억대 연봉 일반 직장인보다 공인중개사가 나을까? 일단 공인중개사법과 실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김상진 교수님께서 의견을 좀 얘기해 보실까요? 이게 이제 그 국가 공무원 임용 시험이 아니라 그렇죠. 자격 시험이죠. 그러니까 자격증을 취득해서 전문 자격증을 가지고 이제 전문적으로 중개사무소를 오픈해서 등록을 하고 이제 중개를 하시는데, 이제 중개업을 하시게 되면은 이거는 영업력에 이제 차이가 있겠죠. 개인 차가 있을 거다 그 말이죠, 그죠? 같은 이제 변호사들도 잘 되는 변호사도 있고 힘든 변호사들도 있듯이, 우리 이제 중개업도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조금 이렇게 분발을 그런 분도 계시고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절대적으로 뭐 좋다 싫다 그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돈을 많이 번다 적게 번다 그 개념도 아닌 것 같아요. 제 주변에서는 대체적으로 다 잘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1년 차는 전화가 와요. 힘든 일 때문에. 일단은 뭐 중개 사고도 있을 뿐더러 그 사무실 자체에서 일하는 것 자체가 힘들다. 이제 소공으로 이제 취직하신 분들은 사장님들 눈치도 좀 봐야 되고 정하기 힘들다. 이렇게 처음에는. 그런데 한 1년, 2년, 3년 정도 지나시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연락이 안 와요. 사실은 1년 첫 달 두째 몇 달 오픈했다 몇 달 정도는 가끔 전화가 오는데 그러면 연락이 안 와. 적응했다는 거. 그렇죠. 적응하고 바쁘다는 얘기죠. 그러다가 한 7, 8년쯤 있다가 전화가 한 번씩 와요. 7, 8년? 7, 8년 정도 있다가 5, 6년, 7, 8년 있다 전화가 들어와요. 이제 맛있는 거 사주겠다고. 그때 이제 돈을 버시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저 용인에 계신 분은 교수님 저번 달에도 5천 벌었어요. 저번 달에 6천 벌었어요. 저번 달에 4천 벌었어요. 뭐 이렇게 돼요. 교수님 연봉 얼마 돼요? 왜 제가 얼마 버는지 궁금하십니까? 그보다 더 많이 벌걸요, 제가요? 뭐 그래. 그러니까 제가 살 거예요, 뭐 이래. 교수님 연봉 얼마 되십니까? 모르죠. 우리 집 매니저가 회계 매니저가 있거든요. 회계 매니저가 이제 다 하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분은 이제 제가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었다. 처음에는 소공으로 취직을 해가지고 한 두어 달 이제 일단은 그때 진짜 힘들었다. 그때는
매일 울면서 출근했다. 그 얘기 들으니까 저도 가슴이 좀 짠하기도 하고 저도 처음에 강사 시작할 때 매일 울면서 출근했거든요. 하기 싫었어요? 아니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힘들어서. 강의가 힘들어서. 강의가 힘든 것보다도 의사 전달력에서 자책 하는 자책. 왜 그때 그 학생들이 들으시는 분들이 표정이 그랬을까? 이게 분명히 전달이 안 됐을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표현할까? 그 자체가 그 테마별로 주제별로 그런 것이 이제 하나씩 들어가 있는 그걸 해결하면서 이제 힘든 거라 그 작업 자체가.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은 완벽히 잘한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좀 잘하시죠? 아니요, 잘한다는 뜻이 아닌데 어쨌거나 그러니까 그 마음이 이제 또 공감이 가네요. 공감이. 그러면 그러니까 다시 이제 말을 조금 정리해 보면 초창기는 힘들 수 있어요. 초창기부터 잘하시면 뭐 고민할 필요는 없죠. 근데 그거는 어느 분야에 가더라도 처음엔 다 힘들어. 강사도 처음 할 때 힘들어. 그렇죠. 많이 힘들어. 변호사도 처음에 힘들어. 뭐 다 힘들어. 경찰이 되었다. 그 흉악범 쫓아가서 갈 수 있을까? 못 가. 무서워. 근데 이제 그걸 다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엔 다 힘들어. 그러니까 어디 가도 다 힘들어. 그러니까 이 직종만 힘든 게 아니라 어딜 가도 처음엔 다 힘들어. 그러면 이제 3년, 4년 지나고 안정기에 들어오고 7, 8년, 10년도 지나면 한 10,000시간의 법칙에 따라서 한 10년도 지나면 어느 정도 정상에 가잖아요. 그랬을 때는 이 직종은 진짜로 좋다. 다른 직종에 비해서. 그러니까 10년까지 안 가더라도 안정기만 접어들어도 다른 직장에 비해서는 수입이 높다. 그러면 안정기로 접어드는데 한 얼마 정도는 제 생각에는 한 좋겠다. 3년, 4년 정도, 3, 4년 정도 지나면 안정적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부터는 안정적 수입이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매매 물건도 있지만 전월세 물건이 있다. 그렇죠. 전월세 물건은 2년마다 또 4년마다 로테이션 되기 때문에 그 동네에서는 정도 자리를 잡고 있으면 안정적으로 들어올 수 있다. 그 수입은 한 500, 600, 700, 800, 900, 1000, 1000, 2000 이렇게 될 수 있다. 그 사이에서 지역 다 틀리겠고 그렇겠지만 그리고 이제 그 기본적으로 이제 그 회원 관리 잘 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고객 관리. 그러니까 진실되게 진정성을 가지고 그 사람 입장에서 중개하는. 물론 다 그렇게 하시겠지만 그러다 보면 그 진실은 통하거든요. 그러면 그 자리에 그 지역에서 이제 자리를 잡으시게 된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최대 교수님은 그러면 우리 공인중개사라는 직업이 정말 억대 연봉도 가능한가? 직장인보다 나은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가능할 것 같은데요. 예. 저는 뭐 실물 안에서 그쪽 저는 잘 몰라서 통계를 찾아보면 그 국가가 발표한 게 아니라 이제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15,000명을 대상으로 이제 설문조사한 게 있더라고요. 보면 1억 이상의 연봉이 6.6%, 7,200 이상이 7,200에서 1억까지가 또 6.6%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걸 다 외우셨어요? 저는 한 번 보면 다 외웁니다. 대박이네. 브라보. 그렇게 반이면 브라보. 어쨌든 그러니까 통계를 쭉 보면 한 50% 이상이 4,800만 원 이상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통계로만 보면 근데 이게 뭐 국가가 발표한 게 아니라 그 협회가 또 표본도 15,000명이니까 꽤 많은 편이죠. 그러면 그것도 이제 어느 그 정도 세금 때문에 좀 줄여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수업에서 낼 수가 그렇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데 그 정도 액수면 뭐 일반 직장인들보다 좋을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단 한 명이 망해도 내가 망하면 100%니까. 그러니까 보면 10개의 사무실이 만들어지면 아주 잘 되는 곳은 한두 군데, 한 군데, 그리고 한 그럭저럭 잘 되는 곳이 한 40%, 꾸역꾸역 운영해 나가는 게 5, 60%고 한 40%는 문 닫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억대 연봉을 만약에 만든다 아니면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한 12%라면 들면 7천만 원 넘는 금액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되려면 좀 필수적인 요소 뭐 어떤 거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중개사 자격증만 합격을 하고 시간이 지나면 그거 사실 가끔 이 질문 올라오는 거 보면 현업을 하시면서 질문을 하시는 것 중에 우리가 수험 기간 동안에는 아주 기본적으로 알았던 거를 까먹고 질문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물론 바쁘시겠죠. 현업에서 일하시고 이러면 바쁘신데 근데 자기 개발을 꾸준히 해서 그러니까 중개사 시험 볼 때보다 좀 더 높은 지식으로 하나하나 올라가셔야 되는데 일하시다 보니까 오히려 더 내려가는 거예요. 지식적인 게. 그러면 단기간으로는 어떻게 뭐 잘 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뭐 고객들의 신뢰나 이런 것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전문적인 지식이 돼야 신뢰가 생기니까 그런 거를 위해서 꾸준히 자기 노력을 해 주셔야지 좋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래도 중개사 공부하시는 분들이 어쨌든 이렇게 공부 자격증 취득하시면서 20분에 들었던 사람들인데. 그렇죠. 근데 사실은 또 실무에 나가서는 그만큼 노력을 좀 안 하시는 분들이 아니요, 연구하고 개발하시는 분 많이 계셔요. 물론 많이 계시지만. 그다음에 이제 경매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자격증 취득한 후에 경매라든가 개발업이라든가, 아니면 또 주택 아파트 하시다가 상가 쪽으로 가시도 하고, 또 중개업을 하시다가 경력 쌓아서 이제 분양대행 쪽으로 하고, 두루두루 이제 토지 쪽으로도 하고 두루두루 이제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또 그렇게 하셔야 또 그렇게 하시면 네, 그렇게 성공하시는 하시고. 네. 그러면 제가 갑자기 궁금해서 그런 분들이 더 많아요. 사실. 이런 분들은 그냥 공인중개사하고 좀 안 맞다 이런 분들도 계실까요? 어떤 분들이 좀 봤을 때? 제가 볼 때 이제 저 같은 스타일이죠. 그러니까 움직이는 거 많이 안 좋아하고 그리고 사실 제가 볼 때는 이게 좀 친화력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상담 오시 고객이 상담 오면 또는 고객이 아니더라도 뭐 예를 들어 아파트 단지에서 업소를 하시면 중개사무실에 동네 분들도 오시면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뭐 이런 게 좀 필요한데 그게 잘 안 되면 이렇게 사람 만나서 대화하는 거 싫어하고 그런 거 좀 꺼려지는 분들은 좀 개척성이 안 맞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일단 잘 친화적이고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못한 분들은 그 성격상으로 조금 쉽질 않죠. 뭐 노력하면 또 밖에 나갈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또 최대 쌤도 지금 여기 나와서 방송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 매우 힘든 결정이었습니다. 서둘하게. 저 여기 나올 때 안 나온다고 했었는데 이종훈 선생님이 재밌게 해주실 거니까 찬 한 점 먹고 가라고 나온 거예요. 차만 먹고 갈 거니까 잘해주세요. 네. 지금 김상진 쌤은 이런 분은 좀 중개사는 좀 안 맞지 않나 이런 분이 있다면 어떤 분들일까요? 맞지 않으신 분은 제 생각에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마인드를 그러니까 내가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다. 여기에 너무 이제 그 자부심 내지는 좀 교만함. 그러니까 자부심과 교만은 물론 다른데 이게 이제 자부심을 건너서 이제 교만함까지 가버리면 너무 넘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고객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겠죠, 그죠? 이제 그런 것만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공인중개사인데 막 이렇게. 그렇죠. 이제 공인중개사인데 이제 항상 겸손한 자세로 그러니까 진정성을 가지고 그러니까 의뢰인을 위해서 안전한 물건, 좋은 물건을 좋은 가격으로 해준다. 의뢰인을 위해서 해준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하시다 보면 좋은 결과가 연결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거죠. 성격이 처음부터 맞지 않은 성격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공인중개사 시험을 1년 정도를 열심히 해야 되시는데 이 정도 인내력과 노력을 하셨다면 어느 위치에 가시더라도 잘할 수 있는 기본 자질은 되어 있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가시면 이제 조금 마음을 조금 이렇게 겸손하게, 진정성 있게 그렇게 하시다 보면 자리 잡고 훌륭하게 달성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최유도 교수님도 지금 그냥 재미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지, 성격이 보통 완벽한 성격이 아니에요. 모니터링 결과. 네, 그렇죠. 10년을 지켜본 결과, 뭐 완벽해요. 수업 설명도 하나 건너가는 게 없어요. 다 했던 것이지만 다 리바이벌 다 해줘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이제 편하게 하시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 그래요. 하여튼 상진쌤 같은 경우는 이제 한 자리에서 그래도 한 2, 3년 정도. 그때만 잘 버티시면 돼요. 조금 위기가 올 건데 잘 버티고 나면. 그거는 어느 직종 가서도 마찬가지라. 맞습니다. 강사들도 1년 만에 그만두는 강사 많아요. 우리가 봤던 짬까나 가셨던 분들이 꽤 계셔. 그렇잖아요. 근데 끝까지 묵묵하게 살아나신 분들은 지금 우리 다 만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거예요. 또 우리 희대생 같은 경우는 조금 실무에서도 좀 노력을 좀 하면 그렇죠.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한 15%, 한 15%의 위치에 뭐 억대 가까이. 그리고 참고로 미국 같은 경우는 변호사보다 이 공인중개사의 수입이 더 높아요. 더 전문성 인정받고 미국은 독점 중개 계약을 하거든요. 그 수수료 보수도 우리보다 세요. 일반적인 변호사보다 더 대우를 받아요. 예, 그럼 뒷담화는 이렇게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험생들의 사연, 고민에 대해서 얘기해 보는 시간, 여기 사연 이슈 코너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많은 분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연 보내주셨고요. 그 중에서 몇 분을 직접 선정을 해 봤습니다. 사연이 채택되는 분들한테는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드리고 있으니까요. 사연 지금도 많이 보내주고 계시지만 더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대 교수님이 우리 윤진땡님의 사연을 갖다가 한번 읽어주시는데 이게 법칙이 좀 있는데요. 예. 이게 사연자 목소리로 읽어주시면 좋거든요. 저 20대 직장인인데 여자분인가 이게? 여자분이 성별은 안 나와 있네요. 그러면 남자로 해주십시오. 예. 여자분 좀 이상할 것 같으니까. 여자 목소리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20대 남자. 20대 남자.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20대 직장인입니다. 달달하다. 앞으로 미래 준비도 할 겸 1년 전부터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직장과 병행하다 보니 공부할 시간도 부족하고 주말에 겨우겨우 시간 내서 하다가 시험일 임박해지니 안 되겠다는 생각에 지난달부터는 퇴근하고 아무도 안 만나고 공부만 하고 있습니다. 요즘 벼락치기 하는 심정으로 공부 중입니다. 이제 시험 한 달도 안 남은 시점에서 제 고민은요. 시험장에 어떤 걸 준비해서 가야 할지 그리고 시험 전날과 당일에 어떻게 마무리하고 어떤 걸 공부해야 할까입니다. 유튜브 보니까 챙길 게 많던데 너무 많아서 더 헷갈리더라고요. 정말로 딱 필요한 것만 알려주세요, 교수님. 메가랜드 교수님 사랑해요. 시험 준비물 얘기인 것 같아요. 예. 어떤 거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건 뭐 수험표겠죠. 수험표. 신분증. 예. 그리고 뭐 컴퓨터 사인펜. 이게 이제 컴퓨터 사인펜 아니어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그래요? 검정색 사인펜이면 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뭐 그게 컴퓨터용 아니에요? 뭐 물론 예전에는 컴퓨터용 사인펜 이렇게 무조건 했었는데 그렇죠. 지금은 그냥 사인펜 이렇게 유성 사인펜도 검사 검정색 사인펜이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뭐 그냥 검정색 사인펜도 다들 준비하니까. 그리고 뭐 먼저 다 체킹할 펜도 있으셔야 될 샤프 거고. 같은 거. 그렇죠. 그리고 시계 꼭 있어야죠. 시계 있어야죠. 시계 있어요.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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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런 거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오래 앉아 계셔야 되니까 저는 방석, 방석. 뭐 튜브 방석이라든지 그런 거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거 자신감. 또 준비. 저 자신감 얘기하려고. 하려고 했는데 뺏겼구나. 죄송합니다. 역시. 또 1차, 2차 쳐야 되니까 도시락. 그렇죠. 근데 도시락 너무 많이 드시면 졸릴 것 같은데 오후에. 그럼 뭐가 좋을까요? 간단하게 그냥 요기 정도 할 수 있는 거. 간단한 뭐 샌드위치, 주먹 그 삼각김밥 뭐 정도. 그 정도 좋을 것 같아요. 프랑크 소시지. 프랑크 소시지. 데워서 소시지. 먹으면서. 돼지고기. 돼지고기. 그리고 꼭 준비해야 될 게 그리고 저는 그 소음에 민감하신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 귀마개. 그러면 그 집중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니까. 그 작은 거, 쓰레미 나오는 거. 그리고 또 이게 그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수정 테이프. 수정 테이프. 수정 테이프. 바르면 되나요? 예, 수정 테이프. 이게 액은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액은 안 되고. 액은 안 되고 수정 테이프. 답안을 바꿀 수가 없으니까. 시간을 너무 많이 잡은 거니까. 수정 테이프는 연습도 꼭 한번 해보시고. 수정 테이프가 이렇게 지나간 자리가 좀 깔끔한 수정 테이프 좀 비싼 거 샀으면 좋겠어요. 좋은 걸로. 좋은 걸로. 그리고 꼭 한번 써보고. 한 2개 정도. 1차는 계산기. 계산기 앞에. 자기가 주는 계산기. 예, 제가 계산기 주고 있어요. 쌀집 계산기. 예, 쌀집 그 사인펜도 이렇게 머리 뭉퉁한 원터치 펜 있잖아요. 찍으면 되는 거. 그렇죠. 맞아요. 고구려 문방. 그거 아무것도 아니고 색칠하는 거랑 한번 시간 많이 거랑. 오늘 해봤잖아요. 근데 이게 그리는 거보다 빵빵 찍어요. 미리 사서 근데 한번 해보셔야 돼요. 불량품 있어서 찍으면 이따만큼 번지는 거거든요. 맞아요. 미리 해보시고. 그리고 올해부터는 또 책형이 A형, B형으로 나눠지지 않고 A형으로 이제 A형으로 B형이 없었어요. 없었어요. 한유형으로 이제. 진짜로? 네. 좋아졌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문제 해설할 때도 이제 왜? A형 몇 번, B형 몇 번 저는 그게 A형, B형 있을 때 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도요. 순서가 A형은 진도 순서대로 쭉 나오는데 대부분 그렇죠. B형은 그게 섞여요. 근데 그게 순서대로 나오느냐 섞이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느끼는 체감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 A형, B형 나뉘어져 있을 때는 저는 뭐 당연히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했지만 좀 불공평하다, 불공정 이런 생각이 드는 게 그러니까 순서대로 나오는 거랑 섞여서 나오는 거랑 체감 난이도가 다르거든요. 맞아요. 이제 하나로 통일하는 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부정행위 방지 측면에서 나눈 거겠지만 사실 뭐 지금 그거 뭐 유형 똑같이 새겨서 베낄 수 있기 어렵잖아요. 그거보다는 공정하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왜 아침부터 B형 받으면 기분 나쁘잖아. 약간 왜요? 약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남들은 A형인데 왜 내가 B형 받았을까? 그 나는 혈액형이 AB형인데 좀 서운하네. 아, A형도 있고 B형도 있어야 되는데. 아, 그래요? 그거 다 A형만 나온다고. 아, 이렇게 아까 얘기 안 하신다더니 하셨네. 그리고 이제 그 시험지가 이제 장수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중간에 한번 이렇게 포토칼로 잘라서 호치케스 스테이플러로 한번 딱 집어놓으면 이게 넘기고 이렇게 하기가 좀 좋더라고. 이게 신문형 삽질해 가지고 이게 잘못 떨어뜨려 버리면 이게 지죽밥 쭉 떼고 막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면 상진쌤 같은 경우에 그 시험 전에 뭐 이런 거 준비하면 좋다? 아니면 시험장 당일날 이런 것들은 좀 준비해 가면 좋다? 좀 꿀팁 같은 거 하면. 저는 뭐 이제 우리 최 교수님께 워낙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는 뭐 크게 특별히 뭐 드릴 말씀 없는데 다만 이제 제 입장에서는 이제 생각나는 것이 그 시험지를 이렇게 교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지를 그냥 그대로 보세요. 그러니까 문제 풀지 마세요. 시험지만 배부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있으면 파본 있는지 보세요. 그렇죠, 하고 이제 넘겨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때 그 시간대부터 문제를 푸는 거지. 파본 일단 넘겨보고 하자가 없다. 그러면 1번 문제부터 푸는 거야 이제. 근데 그거를 시험 감독관 입장에서는 막지를 않는다는 거지. 본인 같은 맞겠어요? 근데 막는 사람도 있다 하더라고. 아, 그래요? 네. 저는 다 했는데. 그러니까 그게 감독을 좀 잘 만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시간만 되면 풀어봐야 된다는 주의인데 풀어보니까 감독관이 막 옆에서 딱 이렇게 딱 제껴가지고 그럼 3번이나 4번 아랫동네 문제. 그러니까 감독관이 와서 볼 수 있잖아요. 뭐라 그랬다 그러더라고. 그리고 그때부터 가슴이 떨리더라.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방법은 나는 추천하지 않거든 요즘에. 그래요? 나는 그래서 몇 개를 풀고 시작했는데 제가 IQ 테스트 할 때도 고등학교 때 IQ 테스트 할 때도 그날따라 머리가 좀 맑더라고. 그래서 IQ 테스트를 한대 학교에서. 그래갖고 이제 문제 이제 선생님이 이제 그 시험지 보지 마라 그랬는데 나 그때부터 풀었지. 이제 도형을 요렇게 돌리면 90도로 돌리면 어떤 모양일까? 내가 문제 풀었다니까요. 그래서 평소보다 IQ가 막인 높게 나왔어요. 얼마 나왔어? 80. 왼쪽만. 왼쪽만. 네? 그러니까 그 정도의 그 열정이면 제가 감독을 저 학교에서 해봤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안 말려요. 아니 물론 제 입장이 중요한 게 아니지만 저는 그거 할만하다 생각하는데. 꿀팁 하나 주신다면 우리 수험생들이 준비를 하는 과정이나 뭐 이렇게. 글쎄요, 뭐 특별히 꿀팁이랄 건 없고 그 시험장에 책 너무 많이 안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시험장에 사실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요즘에는 그러니까 아주 압축된 거 하나 정도, 과목당 하나 정도만 가져가시는 게 좋고 그 막 바리바리 싸가지고 가셔봐야 오히려 그게 또 무게가 부담감으로 오고 볼 시간도 없으니까 얇게 된 거를 여러 번 빨리 볼 수 있게 압축된 걸 가져가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민법은 뭐가 좋을 것 같아요? 그 민법은 이제 각자 자기들이 이게 단권화 시키신 게 있을 거예요. 또는 뭐 단권화 시킨 게 없으면 제일 좋은 거는 기출문제집인데. 근데 기출문제집은 어느 정도 정리를 해놓으셨어야지. 양도 많잖아요. 기출문제집이. 그거 없으시면 뭐 동형 모의고사 각 과목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민법 선생님들 자기가 이제 배우신 선생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동형 모의고사가 160문제니까 실전 모의고사 그 지문들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고 가장 압축된 걸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중개사법 같은 경우는 시험 당일날 어떤 자료를? 저는 이제 아까 이제 저는 당일날 아침만 얘기한 줄 알았는데 이제 공부는 그 전날 끝나야 돼요 사실은. 그렇죠. 그 전날에 시험 보기 전날에 전 과목이 다 정리가 돼서 끝나야 돼요. 그럼 하루 만에 다 정리가 돼야 되고 그러려면 그 전 3일 동안에 처음부터 끝까지 전 과목이 끝나야 돼. 그럼 3일 만에 끝내려면 그 전 한 주 동안 전 과목이 정리가 돼야 돼. 그럼 한 주 동안 복습 끝나고 3일 만에 끝나고 하루 만에 다 보고 시험장 가는 거예요. 시험장 갈 때는 이제 압축된 그 노트, 자기 노트, 자기만이 이제 정리한 노트가 있을 거예요. 헷갈리는 거 정리했던 걸 꼭 반복하는 거죠. 그런 거죠. 정리를 하면 당일날 가가지고 뭘 새로운 걸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동안 했던 것을 1년 동안 열심히 했던 것을 당일날 가서 이제 점수를 연결하는 거. 그거 이제 까먹지 말고 손해보지 말자. 그동안 열심히 뿌린 씨를 거두자. 그런 측면에서 확인하는 거죠. 확인 절차를 이제 자기 노트 가지고 자기가 평소에 정리했던 노트 아니면 중개사법 같은 경우는 수업 시간에 여러 가지 자료들이 많아요. 그걸 이제 자기 나름대로 이제 형광펜 같은 걸 칠해가지고 정리해둔 그런 포인트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일단 준비물은 사전에 좀 준비를 해 가시고 갈 때는 가장 좀 자기가 보기 쉬운 가벼운 교재를 가지고 시험장에 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 그렇게 정리를 한번 자신감. 예, 자신감 꼭 가져가시고. 이 사연 주신 윤진땡님 감사드리고요. 시험에 꼭 합격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윤진땡님에게는 스타벅스 기프티콘과 함께 드디어 저희 맥부라에 협찬이 들어왔습니다. 오. 협찬이 들어왔습니다. 자동차 들어와요? 아니 그 정도는 그 정도는 아니고 부동산 창업 상한학조 MSA 할인 쿠폰 하고요. 공인중개사 온라인 실무 두 가지가 협찬이 들어왔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면 MSA는 오프라인 위주입니다. 이제 실무 강의하고 예비 공인중개사 분들의 인적 네트워킹으로 이루어진 부동산 창업 상한학조 창업 상한학교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창업 상한학교. 포스트 공인중개사는 이제 온라인. 실무 교육이긴 한데 온라인. 얼마 전에 이제 고상철 교수님이 유튜브 채널에도 광고를 하셨는데요. 온라인 위주의 실무 교육 프로그램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맥그랜드 홈페이지에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꼭 봐주시고요. 일단 윤진땡님에게는요. MSA 할인 쿠폰과 포스트 공인중개사 한 달 무료 수강권 드릴 테니까요. 합격하시는 꼭 수강해 보기를 바래 봅니다. 자, 이번 7회 방송부터는요. 특별한 코너를 하나 더 마련해 봤습니다. 네. 이름하여 쫑퀴즈 온 더 블럭. 오! 예. 쫑퀴즈 온 더 블럭. 저희가 드리는 쫑퀴즈. 예, 쫑퀴즈 온 더 블럭. 온 더 블럭. 저희가 드리는 퀴즈 정답을 맞추신 분들에게는 추첨을 통해서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기프티콘을 드립니다. 저희 퀴즈 정답은 맥구라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서 맞춰 주시면 되는데요. 원래 이제 여기 원고에는 좀 너무 쉬운 문제가 있어서 제가 문제를 좀 바꿔봤습니다. 올해 공인중개사 원서 접수 인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한 40만 명? 40만 명. 몇 명? 39만 6,547명. 아, 4입니다. 네. 39만 명하고 40만 명 사이인데, 요거는 아마 뉴스 기사를 찾아보면 예를 들면 뭐 33회 공인중개사 원서 접수 인원 정확하게 적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검색해 하셔가지고 39만에서 40만 명 사이고. 39만에서 40만 사이고 39만 8천 몇 명입니다. 39만 8천 몇 명. 너무 어려우니까 끝자리만. 네. 오케이. 끝자리가 한 명이냐? 끝자리 두 자리야. 끝자리. 두 자리. 끝자리 두 자리. 끝자리가 마지막에 0으로 끝나서. 영. 끝자리 두 자리. 그러니까 39만 8천 몇십 명인지 마지막 두 자리 다 써주셔도 되고요. 마지막 몇십 명인지 써주시면 저희가 당첨자 추첨을 통해서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기프티콘을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상당히 많은 수험생들이 원서 접수를 했습니다. 원래 문제 좀 수능 수준 어려울 것 같아요, 그죠? 예, 좀 작년 정도급 이상은 나오지 않을까. 수능이 몇 만인지 아십니까? 수능이 30만? 수능이 재학생이 한 35만, 재수생이 15만 되지. 45만? 50만. 50만. 수능이 50만. 수능이 제일 많고. 네, 수능이 제일 많고. 중개사 시험. 수능 다음. 그러니까 수능 다음 보는 시험 우리 중개사 시험 연시 인원 한번 맞춰보는 것도. 우리가 더 많은지 않아요? 아니, 아직은 그래요? 네. 재수생들이 있어가지고. 꿈꾸는 대로 되는 하루. 꿈꾸라 맥그랜드를 꿈꾸는 라디오. 이제 시험까지 딱 2주 남았습니다. 남은 기간 공부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건강이 제일 우선인 거 아시죠? 건강. 좋은 컨디션이 좋은 점수를 만들어냅니다. 다들 식사, 비타민, 영양제 잘 챙겨 드시고요. 다음에도 저 DJ 이종호와 함께 해주실 거죠? 저는 이만 물러나고요. 맥그랜드를 꿈꾸는 라디오는 맥그랜드 땅땅TV, 팟빵, 맥그랜드 홈페이지에서 언제나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팟빵 오디오 클립 유튜브 채널에 구독, 좋아요도 아울러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허전한 마음과 무조건 점수와 합격의 꿈을 내꾸어드리는 맥그랜드를 꿈꾸는 라디오 맥구라. 저는 이만 물러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 안녕. 고생하셨습니다.